어, 오늘은 또 저기 뭐야 올해 경찰 공무원 시험이 오늘 있는 날. 예. 그리고 또 우리 일반 행정 이렇게 행정직 공부하는 사람들도 뭐 시험 한번 또 보러 가기도 해. 왜냐면 그냥 저 뭐가 있어, 영어도 있고 국사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걸로 한번 연습 삼아 이렇게 보러 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할 영역은 손실보상이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재로 보면 639쪽이고 예전 교재로 보면 595쪽, 그죠? 595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어디를 공부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행정구제라는 영역을 공부하는 거야, 그죠?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국민이 피해 입은 거 이제 구제받는 건데, 이 구제가 크게 또 기억을 대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였어요? 응? 행정쟁송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막 영업정지시키고 막 또 공무원이 있는데 막 징계하고 막 이러면 억울하다. 그러면 그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한 조치, 그죠? 근데 원래 이게 왜 필요하냐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뭔가 공권력 행사해서 무슨 법집행 조치를 하면 그게 위법이 좀 있다 해도 국민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 효력 없어 그러고 위법이니까 효력 없어 그러고 막 부정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법이 있더라도 권한 가진 기관이 이거 위법이다, 그래서 없던 일로 취소한다, 이게 판정 내리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국민은 그걸 위법임을 권한 가진 기관으로부터 판정을 받아야만 그거 안 따라도 되거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은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한 뭐 영업정지 조치가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권한 가진 기관에 신청을 해서 취소 같은 걸 받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권한 가진 기관에다가 신청해서 위법이니까 없던 일로 취소한다 이런 판정을 받는 절차, 요거를 쟁송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죠? 하나는 권한 가진 행정기관에다가 신청해서 판정받는 거, 그걸 우리가 행정심판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지금 공무원 계시지만 공무원은 억울하게 징계받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행정소송 가는 거, 소송 가는 거 말고 소청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요거예요. 명칭을 이제 소청제도라고 하는데, 행정심판, 그다음에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판정받는 소송,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 행정쟁송.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고 있는 건 우리가 손해전보제도, 이렇게 손해전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이제 돈으로 물어주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어요? 손해배상. 이 배상은 어떤 작용 때문에 입은 피해 물어주는 제도? 위법. 그러니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생긴 피해 물어주는 제도. 그죠? 그래서 위법을 원인으로 하는 거고, 오늘 배울 이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건 적법한 작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입니다. 응? 그게 이제 그래서 요거는 위법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요거는 적법한 작용으로 생긴 피해 물어주는 제도.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손실보상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이 손실보상 파트는 문제가 손해배상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봅시다. 먼저 개설에서 손실보상이란 뭐냐 해가지고 의 써놨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해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 조치로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생겼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유재산권 보장하는 나라니까 국민의 사유재산 보장과 공익을 위한 희생은 공평하게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굳이 뭐 여기서 뭐 밑줄 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읽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자, 이런 첫째 줄에 보니까 이렇게 공공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 등이 뭐 도로를 건설할 필요, 응? 공항을 건설한다든지, 그죠? 응? 요새 같으면 또 뭐 한다 그럴까요? 저기 뭐야, 뭐 3기 신도시, 뭐 신도시 건설한다, 이것도 일종의 공공 필요야.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필요로 해서 어디를 신도시 건설할 지역 이렇게 딱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 구역 내 땅과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응? 일단 구역 지정하고 다 나가라 그럽니다. 그죠? 집값, 땅값 보상해주고 다 나가라 그러고 거기 싹 정리하고 거기다 이제 아파트 짓잖아요. 뭐 신도시 건설하죠. 응? 공공 필요가 있어서 법에 따라 적법하게 법에 따라 강제력을 써가지고 개인의 재산에 희생을 끼쳤을 때 그 희생도 웬만한 희생은 보상 안 해줘. 특별한 희생 정도라고 돼야만 보상을 해줍니다. 응? 네, 그런 제도죠. 자,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고. 자, 손실보상의 근거. 그럼 왜 보상하냐? 근거 얘기하는데 이론적 근거, 실정법적 근거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죠. 이론적으로는 거기 이론적 근거의 한 개의 학설 정도만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첫째 줄 끝에 오늘날은 어떤 설이 통설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특별 희생설, 그죠? 이 단어만 좀 붙여주세요. 특별 희생설. 그러니까 특별 희생설의 뜻은 두째 절부터 쭉 써놨죠. 지금 읽은 거랑 뭐 비슷한 얘기예요. 공익을 위해서 원치 않는데 특별히 자기 재산의 희생을 받은 자에게는 물어주는 게 이치에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 정도 하나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첫째 줄에 보면 옛날에 이건 옛날 얘기니까 우스갯소리로 뭐 기득권설, 은혜설 뭐 이런 거. 특히 은혜설 되게 웃겨. 은혜설은 뭐야? 응? 국가. 옛날에는 국가 있고로 군주의 나라야. 그죠? 그러면 이 땅이니 뭐 모든 재산은 군주 거야. 응? 그러니까 사유 재산이라는 게 인정 안 됐던 때가 있었죠, 과거에. 그래서 그 뭐 그저 뺏어가고 물어주는 건 군주의 은혜에 의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옛날 얘기죠. 오늘날은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조금 중요한 건 실정법적 근거야. 실정법적 근거. 거기 보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선언을 해놨습니다. 응? 그래서 헌법 23조 3항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 그 헌법 23조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면 세 개 항으로 돼 있는데, 자 23조 1항은 뭘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사유재산 국가가 보장한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죠?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단 그 옆에 보니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랬으니까, 그럼 이 말 뜻도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보장을 하는데 무제한으로 보장한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는 국가가 법률로 정해준다. 그 법률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유재산이 보장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네, 읽고 지나가세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망이에요. 사망. 응? 자, 그러면 2항은 또 이랬어요. 그러면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우리 개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공익에 맞게 재산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침해하고, 응?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이제 언급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3항 공공 필요가 있어서 공공 필요에 의한 국민의 사유 재산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거. 그럼 여기서 가볍게 그냥 읽고만 지나갑니다. 수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수용은 뺏어가는 거야.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 응? 소유권 뺏어가는 거. 사용은 개인 땅 같은 걸 국가가 강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응? 뺏어가는 건 아니고 사용을 강제로 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가 옆에 있다. 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건물을 높이 못 짓게 하고, 그죠? 건축을 제한하고 땅 깊이 못 파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개인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거죠. 응? 가장 우리가 이제 논의할 때 많이 나오는 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제한 구역 내에 있는 재산권 건축 제한하고 그죠? 토지 이용 제한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쨌든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거 뭐에 의해야 돼요? 법률로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을 제한해야 돼요. 또 하나 그 국민의 재산을 이렇게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도 법률로 정해 놓으래요. 그렇죠? 그 문장이.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로 보상하래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요. 자, 23조 3항 제일 중요합니다. 23조 3항. 자, 23조 3항을 다시 한번 분석하면 공공 필요, 뭐 좀 가볍게 얘기해서 국가가 도로 만드는 거 필요하다. 응? 공공 필요성이 있다. 도로 만드는 거 필요하다고 막 개인 땅 뺏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뭐에 의해서 뺏어가야 돼? 법률에 의해서.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뺏어갈 수 있다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률에는 개인 땅 뺏어가면 뭐 해주라고? 정당한 보상 지급하도록 또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익상 필요가 있어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뺏어갈 수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법치국가죠. 응? 그래서 자, 23조 3항 중요하고요. 그 23조 3항은 자, 그 위에 이런 문장 있지 않아요? 그 문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줄. 우리 헌법 23조 3항은 공익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법률 침해 및 보상의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읽은 거. 응? 무슨 뭐 밑줄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헌법 23조 1항 저 거기 첫째 줄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년도 책에는 그 말을 안 넣는데 아니요. 거기 다 있죠. 헌법 23조 1항 규정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다는 거야?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면 23조 3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국민의 재산을 뺏어간다든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뺏어가고 뭐로 해줘요? 대신 돈으로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로 변하는 거야? 그만한 가치만 보장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만한 재산 가치만. 그래서 재산권의 가치 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표현상. 여러분 생각해보자. 우리가 1항에서 재산권 보장한다 하는 말이 원래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재산권 보장한다는 게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계속 개인이 가지게끔 그 유지 존속을 유지시켜 주는 걸 보장한다는 뜻이냐? 아니면 재산권 보장한다는 게 쉽게 뺏고 돈으로만 그만한 재산 가치를 물어주면 재산권 보장한다는 뜻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런 설명이 있어요. 재산권의 가치 보장, 존속 보장, 그죠? 있죠, 그죠? 그래서 가치 보장론, 존속 보장론 뭐 이런 얘기도 설명이 좀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여러분들 그 헌법 23조 3항 강조합니다. 꼭 읽어두시고 판례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 1번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법 23조 3항은 국민이 이제 공익사업 때문에 땅 뺏긴다. 그럼 어떻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 보상해달라고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근거뿐만 아니라 그 보상하는 기준 방법도 뭐로 정하도록 선언했다는 거야? 법률로 정해.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다는 뜻이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고 그에 따라 하도록 선언해 놓은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례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산권 가치보장론, 존속보장론 그런 표현이 있죠. 자, 가치 그러니까 우리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와 관련해서 가치 보장에 중점이 있느냐, 존속 보장에 중점이 있느냐 하는 그 약간 시각차가 있습니다. 응? 가치 보장에 중점을 두면 재산권, 재산이란 건 금전적 가치로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가치 보장론에 쳐져 재산권을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 뭐 그만한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그러니까 땅을 뺏어가되 그만한 돈만 물어주면 재산권 보장하는 거지. 이런 관점이 가치 보장론적 관점이에요. 응? 이런 시각에 이제 그런 쪽에 있게 되면은 이제 이런 논리가 되죠. 자, 국회가 법률로 뭘 정해놓냐면 국가가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국민의 땅 같은 걸 뺏어갈 수 있도록 쉽게 해놓습니다. 대신에 뭐만 잘 해놓으면 된대. 그렇지. 충분히 금전적으로 보상만 충분히 되도록 되면 재산권 보장 잘하고 있는 거다. 문제 없는 거로 보게 되죠. 응? 반면에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뺏어가고 보상만 충분히 해주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결과가. 그죠? 근데 반면에 존속 보장 여기다 중점을 두는 거다.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건 국민이 자기 재산을 유지시키고 뭐 자기 재산을 팔고 뭐 하는 거는 개인에게 다 의사에 맡기고 국가는 함부로 개인의 재산을 뺏으면 안 된다. 여기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국가는 함부로 개인의 재산을 뺏으면 안 된다. 재산권에 보장한다는 거는 그 재산이라는 건 오직 금전적 가치로만 볼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는 개인의 어떤 여기 표현이 있죠. 개인의 인격적 가치, 이런 인격권 이런 것도 다 반영돼 있는 거다. 응? 그러니까 오로지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다. 응? 그러니 국가는 함부로 개인의 재산을 뺏어가서는 안 되고 공익상 필요하다 그래도 그래서 그거는 아주 엄격한 요건. 진짜 이 사람 땅이 아니면 도저히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아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 한해서만 개인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게 하고 또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존속 보장에 중점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법률로 뭐에다 초점을 많이 둬나 국민의 재산을 공익을 위해서 뺏어갈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정해놔야만 한다. 여기에 이제 주로 초점을 두게 되죠. 그죠? 상대적인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에 중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쉽게 뺏어가죠. 가치 보상론 쪽이 더 큽니다. 쉽게 뺏어. 그리고 충분히 보상된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도 좀 안에서 불만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뭘 기준으로 집값 같은 것도 뭘 기준으로 보상할까요? 오로지 뭐 그죠? 집도 이제 정부에서 매겨놓는 가격 있잖아요. 땅도 공시지가라고 해서 매년 매겨놓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뭐 공시지가 뭐 이런 거 매겨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집이라 아파트야 뭐 그런 애착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손수 설계하고 자기가 지었어. 몇 년 걸려서. 그런 집은 어떻게 돼요? 순전히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애착이 되게 큰 거잖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 이제 은퇴하고 노후 생활을 위해서 몇 년을 구상해서 막 자기가 벽돌도 전화를 놓고 뭐 해가지고 지어놨는데 거기가 이제 개발지구 뭐 이렇게 돼가지고 수용을 당해. 그런데 그 애착이 크고 힘들어 지은 집을 오로지 그냥 뭐 시장 가치로만 평가해서 얼마 가격 안 나간다. 그리고 그것만 보상해주고 강제로 나가라 그래. 만족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재산이라는 게 오직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애착이 큰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전혀 고려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가치보장론, 존속보장론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 만들 때 신경을 어느 쪽에 더 두냐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직접 내는 게 아니고 용어를 이해하실 부분이고요. 자, 그 밑에 2, 법률. 그러면 이렇게 헌법에서 이제 국민의 재산 침해하면
침해하는 거와 보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라 그랬는데 많은 법률들이 정해져 있어요. 응? 그렇지만 통일된 법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키워드가 그겁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응? 일반법 없다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법인 없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 있죠. 국가가 손해배상하는 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규정이 없는 한 요 법에 따라 배상하도록 한다는 통일된 법이 하나 있잖아. 그 국가배상법이라고. 근데 여기 손실보상은 그런 법이 없다는 얘기죠. 다 이 법, 저 법, 그죠? 흩어져 있어요. 도로법, 그럼 도로 만들어라고 개인 땅 뺏어가면 어떻게 뭐 절차, 보상하는 거 이런 거 정해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큰 3번.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국가가 공익사업 한다고 도로 만든다고 개인 땅 뺏어갔다, 그죠? 그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받는 권리가 권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상해달라고 소송하는 절차가 또 달라집니다. 응? 그래서 3번 요건 중요해요.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 그래가지고 이제 학설을 보면 뭐 공법상의 권리로 보는 견해와 사법상의 권리로 보는 견해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얘기죠. 응? 줄여서 공권설, 사건설 그래요. 그죠? 그런데 공권설이 통설이에요. 거기 같이 읽어보시죠. 그 공권설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는 행위가 뭐야? 예를 들어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적인 재산 침해 행위죠. 응? 그 원인이 국가의 공익 목적을 위한 권력적인 조치잖아. 재산 피해가 발생되게 만든 원인. 그러니까 원인이 그러니까 국민이 보상받는 권리도 공법상의 권리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 보상 제대로 안 해주거나 그러면 보상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 건 행정소송으로 청구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권설 있죠? 거기에 키워드가 무슨 단어? 원인. 국민에게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는 행위가 어떤 성질의 행위냐에 초점을 둬서 보상받을 권리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죠. 원인 쪽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 단어 원인에다가 초점을 둔다. 근데 세 번째 이제 사건설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판례를 보세요. 판례는 더 중요. 우리 대법원 판결은 원인에 초점을 안 둡니다. 즉 국민의 재산 침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는 행위의 성질이 뭐냐 이거 신경 안 써요. 그건 당연히 뭐예요? 권력적인 조치죠. 근데 그거에 원인에 신경 안 쓰고요. 뭐에 따라 판단해요? 국민이 침해받은 재산권의 성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상받는 권리도 공법상의 권리로 봐야 될 경우도 있고 사법상 권리로 봐야 될 것도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소송 방법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판례 입장을 꼭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보죠. 자, 그 오른쪽에 판례가 소개돼 있어요. 그렇죠? 자, 판례를 보시면 손실보상 지급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 사례도 있었죠. 그럼 1번 판례 보니까 자 1번에 쭉 보면 이렇게 되죠.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업 면허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돼요? 사법상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업권 있잖아요. 어업권. 어업권은 어떤 성격의 권리래?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대요. 그럼 그런 권리가 침해됐대. 공익사업 때문에. 그럼 보상받는 권리도 뭐래? 두 번째 그래. 보상 청구권도 공법상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로 봐야 된다. 그러니 보상금 달라고 소송하면 무슨 소송해야 된다? 민사소송. 그럼 그렇게 논리가 나가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어권, 사건임. 그럼 어권이 피해를 입었다. 보상 청구권도 사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게 맞다. 그죠? 이런 논리.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밑에 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행정소송 중에도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고 있어요. 여기선 그것까지는 뭐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일단 행정소송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요거 예, 특히 요새 이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어떻게 돼요? 응? 자, 제목이 뭐예요? 제목 밑줄 쳐주세요.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 외우다시피 응? 이 제목으로. 그러면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거를 예시할 수 있어요. 개인 땅이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버렸어. 응? 그것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시예요. 이게 이제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 개인 땅이 있어요. 응? 그런데 어떻게 돼? 뭐 홍수가 한번 난다든지 그러면 물길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하천이 이렇게 흐를 수가 있죠, 갑자기. 응? 그래갖고 개인 땅이 이만큼 하천으로 들어가 버렸어. 응? 그러면 법으로다가 요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버린 개인 땅은 바로 국가 땅이 된다. 국가 소유 땅이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 땅값 보상금 주도록 정해놨단 말이에요. 응? 그게 바로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되어버린 개인 토지. 그에 대해서 보상받는 권리는 어떻게 된대요? 응? 셋째 줄 끝에 보시면 오른쪽 셋째 줄 끝으로 그냥 읽어보실까요? 외우지 말고요. 하천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법에 의한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버린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다. 응? 그럼 공법상 권리니까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워드 골라내 보세요.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제목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응? 성질이 뭐라고요? 공법상 권리. 그러면 소송은 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 응? 그죠? 마지막 끝에 행정소송. 이게 당사자 소송이란 말이에요. 응? 그게 키워드예요. 응? 그래서 1, 2번이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예? 1, 2번.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런 논리예요, 다. 그러면 4번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이게 공익사업이에요. 응?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공유수면이 바다라든지 하천이에요. 매립하는 거니까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간척. 응?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관행어업권이라고 하죠. 이거 관행어업권은 또 사법상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관습상 이제 어업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관행어업권의 손실보상은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게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체크. 자, 우리 이거 있죠. 이번에 그 뭐 3기 신도시 엊그제 발표하면 있죠. 그러면 그 3기 신도시 건설할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거기 살고 있는 그 집주인은 어떻게 될까? 다 집값 보상받죠? 근데 거기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뭐 집 없잖아요.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 아니니까 집값 보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사하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비 뭐 이런 거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 이런 걸 줘야 새 들어 사는 사람에게는 세입자.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결론은 공법상의 권리고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5번. 저는 이거 5번에 의해서 주거 이전비 보상 받았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은 아파트를 살고 있지만 예전에 아파트를 살다가 애들이 더 크기 전에 뭐 해보자.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애들이 크기 전에 마당 있는 집에서 그럼 개도 키우고 뭐 이래보자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저 뭐야 농가 주택으로 세를 들어서 세사. 그러니까 내가 살던 아파트 내 집인 아파트는 세를 놓고 나에게 또 세를 간 거야. 농가 주택. 그래서 마당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3년 살았나? 네,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재밌었지.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은 되게 싫어해. 막 이 겨울에 눈 오면 막 눈 계속 치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여자들은 좀 싫어하는 것 같아.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마당에 막 개 몇 마리 키우고 뭐 저 뭐야, 응? 저 뭐야 닭도 키웠어. 내가 닭장도 이렇게 지어가지고 닭도 키우고 닭 키우면 이제 알도 나요. 알도 부화시켜서 병아리도 다 까게 하고 뭐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응?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아파트 짓는 거기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제 이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왔죠. 그때 이제 이거 그 주거이전비 보상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뭐 이사비니 이렇게 포함되는데 그때 얼마 받았더라? 그 주거이전비 쪽으로 한 90 몇만 원 받은 것 같아요. 응? 응. 자, 그 다음에 자, 또 뭐 해야 되나? 8번 다음 페이지죠. 8번 꼭 체크하세요. 8번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외우시기를 농업손실보상청구권. 그러니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농업에 피해가 생겼다. 그 보상받는 권리, 공법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공법상 권리 행정소송인 당사성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했다는 거. 응? 그 다음에 9번도 왜 공익사업 시행되는 것 때문에 뭐 했어요? 응? 자기가 개인이 하던 사업이 폐지됐어요. 사업을 못하게 된 거야. 공익사업 때문에 자기 하던 사업 폐지돼서 받는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 청구권도 뭐야? 공법상 권리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청구된다. 이렇게 꼭 이런 거는 기억 암기해야 될 사항이에요. 암기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이제 643 손실보상의 요건. 그러면 이런 보상받을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 소유자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손실보상 받을 권리,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공공필요에 의해서 적법하게 공권력 행사가 돼가지고 국민에게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생겼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다 충족돼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공공필요, 이게 이제 쪼개서 분석 들어갑니다. 공공필요, 우리 국가가 공익사업 한다고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뺏어가고 막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공필요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고, 자, 자 여기 쭉 읽어보시되 그 공공 필요성, 그러니까 가장 단적으로 해서 공익에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 땅을 수용, 즉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법률에 딱 무슨 사업을 무슨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만 뺏어갈 수 있다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법률에 정해놓지 않고 뭐 공익에 필요하다고 무조건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법률로 정해놨어요. 자, 여기 밑에 동그라미 1, 2, 3번 이렇게 있죠?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문장 속에 그 문장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3번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은 순수한 국고 목적. 이 말이 또 이제 전문 용어예요. 국고 목적이란 게 국가가 무슨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국고라는 게 그냥 나라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 재산 못 뺏어간다는 거죠. 순수한 국고 목적, 이런 거는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공공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그러면 국가만 개인 공익 사업 한다고 국가만 개인 땅 뺏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국가가 민간 기업한테도 공익 사업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국가로부터 권리를 받은 민간 기업도 뭐 할 수 있어요? 개인 땅 뺏어갈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만 그런가요? 가장 우리가 일상 현실에서 많이 보는 게 국가가 누구한테 토지, 땅 수용할 수 있는 권리 주죠?
LH공사한테. 그죠? LH공사한테,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저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토지 개인 땅 수용할 수 있는 권리 주는 거예요. LH공사한테. 응? 국가만이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국가가 민자 저 고속도로 건설한다. 그 민자 건설업체, 민간 자본 동원해서 그 건설업체 지정하죠. 그럼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된 건설업체가 그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개인 땅 뺏어갈 수 있는 권리 부여된 거예요. 응? 예, 그런 것처럼 동그라미 3번 민간 기업도 공공 필요성 인정돼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이 됩니다. 응? 자, 동그라미 2, 3번 체크하고 판례 보세요. 판례 1번 아주 중요합니다. 자, 판례 1번의 키워드는 공공필요라는 건데요. 공공필요는 두째 줄여보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공공필요. 두째 끝에 보니까 공공필요라는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용어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요소로 하면서 어쩌고 해요. 그러면 그리고 다섯째 줄 중간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필요성. 응? 그 여기서 필요성은 공익 사업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공용 수용, 그러니까 공익적 용도로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뺏어가는 것, 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을 침해당하는 개인의 이익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 비교를 해야 돼. 저울질, 형량을 해서 개인의 재산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공익적인 우월성이 있어야만 뭐야? 그게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뭐 별로 크지도 않은 가벼운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 뺏어가는 거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이죠. 응? 근데 이치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읽고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2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 들어있네요. 2번 판례 꼭 보세요. 자, 2번 판례 보시면 밑줄 쳐놨죠. 응?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그러니까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뭐래요? 공익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공익 사업이다라고 해서 실제 법에, 응? 실정법에 열거돼 있지 않은 사업이라면 공용 수용, 국민의 재산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뭐라고 정해져 있어야 돼?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열거된 사업만 이래야 돼. 열거 안 된 거를 위해서는 아무리 공익성이 크다 하더라도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 수용 못 한다는 거에 못 뺏어간다고? 이 문장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 또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공공필요의 요건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공공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내지는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더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문장. 여기서 키워드는 좁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시작 머리에 공공필요의 요건 이렇게 나오죠? 응? 그러면 이게 뭐와 관련돼 있어요? 앞에 거 다 생략을 해놨지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필요는 뭐예요?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요건이 공공필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예요. 공공필요 요건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줄 끝에 기본권 일반의 제한서인 공공복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공복리는 어디 나오냐면 헌법 제37조 2항. 응? 거기 공공복리는 헌법 제37조 2항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37조 제2항. 응?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나 혹시 기억나세요? 응? 여기에 뭐냐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응? 다만 법률로서 제한하더라도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뭘 위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 사유로서 헌법이 말하고 있는 게 공공복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공공복리라는 개념하고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는 요건인 공공필요하고 어느 게 더 엄격해야 되겠어요? 까다롭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공공필요의 요건은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요건. 이게 더 좁게 봐야지. 응? 그냥 국민의 자유 권리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한다 할 때보다 국민의 재산을 뺏어가는 건 좀 더 엄격하고 좁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국민의 재산 뺏어가는 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요게 한 시험에 한 2번 요새 나왔어요. 응? 그래서 요게 좁게 보는 게 맞다. 응? 넓게 틀리게 만들면 넓게 본다 그러면 X고 국민의 재산을 뺏어가는 건 조금 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죠. 응? 자, 그래서 요 2번 판례에서는 핵심이 두 개예요. 지금 위에서 말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뭐야? 법률에서 그런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뺏어가도 된다라고 법률에 정해놨어야만 그걸 통해서 국민의 재산 뺏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공익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법률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그런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 못 뺏어간다는 뜻이 위에 거. 그다음에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요건인 공공필요는 좁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뭐보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인 공공복리 이거보다도 응? 더 좁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밑에 아직 요 2번에 지금 두 가지는 시험에 이미 다 쓰였고 앞으로도 나올 거고, 근데 3번은 아직 시험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3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첫째 줄 끝에 무슨 사건 나왔어요? 예? 고급 골프장 사업. 예? 고급 골프장 사업이에요. 이건 이제 설명만 들어보세요. 예전에 법률에 국회가 만든 법률에 뭐에 정해놨다는 거야? 고급 골프장 이런 거 건설할 수 있는 건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게 했어요? 개인 땅을 수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법률에서. 어느새 국회의원들이 슬그머니 법률에 그런 걸 집어넣은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 시골에 뭐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계속 살아오시고 앞에 넓은 들판에 농사 짓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야? 거기가 이제 여기 뭐 크게 뭐 민간 휴양지 건설 해가지고 뭐 골프장 짓고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그거 하는 지구로 지정이 됐대. 그러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거 다 이주하셔야 됩니다. 다 땅 수용되고 보상해 줄 테니까 나가야 됩니다. 이 어르신들 싫다는 거야. 우리가 왜 나가야 돼? 응? 내가 여기 평생 살아오고 나 배운 거 농사밖에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무슨 골프장 짓고만 한다고 나가야 된대. 법이 그렇대. 이 어르신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보상금 많이 주는 것도 싫다. 그냥 우리가 여기 계속 살고 싶다. 근데 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이런 게 한번 문제가 됐었죠. 응?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법률에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니, 야, 고급 골프장 짓는 게 그게 공익사업이냐? 응? 이거 문제 삼은 거죠. 그럼 공익성이 별로 크지도 않은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을 수 있도록, 응? 이거 정해놓은 건 그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못 뺐죠. 근데 예전에는 이미 뺐었어요. 법률의 근거에서. 그죠? 네. 자, 그래서 3번은 핵심이 그거예요. 그 고급 골프장 사업 같은 거는 공익성이 그리 크지 않다. 그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 저기 뭐죠? 요새 같으면 뭐 우리 시만 가도 뭐 시에서 무슨 뭐 이렇게 배드민턴장도 짓고 뭐 이렇게 체육 시설 뭐 이런 거 많이 짓더라고요. 그런 거야 일반 시민들 다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고급 골프장이야 뭐 소수의 일부 부자들만 이용하는 건데 그게 뭐 공익성이 그렇게 크냐? 응? 그렇게 공익성이 별로 크지도 않은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놓은 거는 그 법률 규정이 잘못됐다. 헌법에 어긋난다. 이게 이 3번 판결의 요지입니다. 응?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6번 판례 있어요. 응? 6번 판례 보세요. 자, 그러면 제목이 이렇게 됐죠. 공용 수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 누가 증명해야 되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수용은 국민 예산 뺏는 거다 그랬죠. 그러면 이 자기가 하려는 사업이 국민의 재산을 뺏어도 되는 그렇게 공익성이 큰 사업이다라는 건 누가 증명해야 된대? 사업 시행자가 증명해야 돼요. 응? 그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증명 책임, 다른 말로도 뭐라 그러대요? 증명 책임을 입증 책임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면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게 원칙이야?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입증해야 돼. 그러면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자기가 하려는 사업이 토지를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건 입증되면 자기가 사업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지한테 유리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입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응? 논리적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2번 크게 하고 2번 적법한 공권력 행사. 그죠? 자, 여기서는 하나 뭐예요? 첫째 그대 반드시 뭐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 침해해야 돼요? 응?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 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런 용어로 표현해요. 응?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걸 형식적 의미. 따라서 우리가 뭐 대통령령으로다 무슨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 뺏을 수 있다 이런 거 못 정합니다.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국회가 만든 법률. 자, 3번 재산권 침해. 손실보 1항 손실보상은 오직 무슨 피해만 물어주는 거다? 재산 피해만. 동그라미 1번. 따라서 뭐는 안 물어줘요? 생명, 신체 등 비재산 피해는 보상 대상 아닙니다. 동그라미 1번 뭐 알아두세요. 우리가 비교하면 지난번에 했던 손해배상은요. 공무원의 고의과실한 위법행위로 생긴 피해라면 재산상의 피해든 뭐예요? 응? 생명, 신체, 정신상의 피해 다 물어주잖아요. 응? 손해배상은 손실보상은 오직 재산 피해만 물어주고 생명, 신체 등 비재산 피해는 보상 안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꼭 읽어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상해주는 재산권이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일체의 어떤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모두 포함돼요. 자, 그 밑줄 쳐주세요. 사법상의 권리도 보상 대상되는 재산권이고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합니다. 응? 자, 사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다 요게 제일 중요. 응? 그 다음에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재산의 종류, 형태는 안 가려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또 요새는 그 무채재산 맨 마지막 줄에 무채재산권이라고 썼는데 요새는 그 무채재산권 이게 형체가 없는 재산권이죠. 요새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쓰고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응?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보상 대상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3번 아주 중요합니다. 3번 손실보상 대상되는 재산가치는 오직 뭐만 보상해 준다고요? 현존하는 재산가치만. 응? 쉽게 말하면 현재의 재산가치만 보상해 줍니다. 응? 현재의 재산가치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오를 텐데 이런 거는 앞으로 많이 오를 거 이런 거 예상이익 이런 건 보상 안 해요. 그래서 현존하는 구적 재산가치 한정, 즉 현재의 재산가치만 보상해주며 예상이익 또는 다른 말로 뭐 기대이익, 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자기가 사업 구상을 하고 있어. 여기다가 뭘 시설을 해가지고 뭘 하면 앞으로 큰 사업,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공익사업한다고 너 땅 내놔. 그럼 그것까지 앞으로 현재 아직 생기지 않은 이익까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 이것까지 보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 1번 외울 거는 아니고요. 자기 땅을 장래에 건축하거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라는 기대 가능성 또 뭐야 그에 따른 집가 상승 즉 땅값 상승의 기회 이런 거는 보상 대상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읽고 지나가시고 2번 공부하세요. 2번은 첫째 줄 앞에 철새 도래지 자연문화적 학술 가치 여기 키워드. 응? 철새 도래지 자연문화적인 학술 가치. 응? 그러니까 공익사업 한다고 땅 뺏어갔어요. 근데 뭐만 보상해 줬어? 사업 시행자가 땅값 그대로 땅값만 보상했더니 보상받은 자가 뭘 갖고 문제 삼았어? 내 땅은 철새가 도래하는 곳이다. 응? 철새 도래지로서의 어떤 문화적 학술적 가치도 있다. 그것도 보상해줘야지. 그거 소송 벌였는데 그거는 보상 대상 아니래. 응? 그래서 철새 도래지로서의 어떤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 대상 되는 재산권 아니다. 응? 공부하시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이 재산 침해라는 건 다양한 종류가 형태가 있겠죠? 근데 우리 아까 헌법은 3가지만 써놓긴 했어요. 수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 제한하는 거. 근데 그거는 예시죠, 예시. 응? 그거 말고도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재산 침해가. 파괴도 있을 수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앞서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야, 저 화재 현장에 소방차 진입해야 돼. 인명구조, 화재 진압을 위해서. 근데 뭐야? 주차된 차가 있어. 근데 더 큰 그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차 부수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법률에서 적법하게 강제력 행사해서 재산 파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죠? 그것도 보상해 줘야지. 그것도 재산 파괴도 이 재산 침해의 형태죠. 근데 이제 헌법은 수용, 사용, 제한 3가지만 써놨으면 그거는 예를 들어놓은 것일 뿐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 침해는. 그 지나가세요. 4번은. 자, 5번. 5번 중요하게 밑줄 쳐주세요. 첫째 줄. 자,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자는 행정주체, 즉 국가나 지방자치체뿐만 아니라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사인 내지는 민간기업. 응? 민간기업도 사기업이니까. 응? 사인 속에 들어가죠. 될 수 있습니다. 응? 즉 공공 필요를 이유로 하는 재산권의 수용 등은 행정기관의 사인을 위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같은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있습니다. 저기 법률로도 정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긴다. 공장을 지방으로 옮긴다. 그러면 그 공장만 그 지역에 가서 공장만 지어갖고 될 게 아니거든요. 공장 짓고 또 뭐예요? 아파트도 줘야 돼. 여기 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이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을 그 대기업이 이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보상해주고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장 옮기고 여기다 사택 짓고 막 아파트들 일종의 어떤 미니 도시 건설할 수 있게 그런 걸 합니다. 왜냐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수도권의 과밀 억제 등등 큰 공익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에 2줄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판례 1번 매우 중요합니다. 1번에 보면 법 이름이 하나 나오죠? 무슨 법 나오나요? 첫째 줄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이 법률에서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자로 누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산업단지 조성, 응? 민간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자로 민간기업을 지정을 하면 그 지정받은 민간기업이 뭐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그 지정된 구역 내에 있는 땅을 보상해주고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단 말이야. 응?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게 된 거죠. 응? 그래서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왜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문제를 삼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나 지방 근데 여기서 전제가 땅을 수용하죠. 토지를 수용하면 보상을 해준 땅값 보상해 주는데 뭐 갖고 보상 뭐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상한다 그랬어요. 땅값 아까 답변하시던데 공시지가. 근데 공시지가가 현실 가격 못 미쳐요. 그렇죠. 공시지가가 한 뭐 5, 60%밖에 안 돼요. 현실 가격에. 그러면 사실은 그 헐값에 수용하는 거죠, 땅. 그럼 민간 기업이 그러니까 국가가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공익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 그 공시지가로 보상금을 땅 보상금 주고 땅 뺐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공익 사업 시행해. 그러면 이익이 남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싼 가격으로 땅을 강제로 뺏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이익이 남죠. 근데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수용을 하면 사업 시행자가 되면. 그런데 민간 기업이 이 공익사업 시행자가 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싼 가격에 땅을 강제로 보상 주고 뺏어가지고 그 땅 싹 정리하고 밀고 또 팔아먹어요. 산업단지 조성해서 민간 기업들한테 분양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앉아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지정만 받으면 민간 기업자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 그 민간 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국가가 공시지가에 의한 헐값에 땅을 뺏을 수 있도록 해서 개발하고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도록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그 공익을 위해서 그 허용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생긴 이익을 그 민간 기업 개인이 다 가져가지 않느냐?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이익을 이래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우리 헌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공익 사업을 시행할 자로 명시는 안 해놨고 다만 뭐 등등등등 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그 민간 기업이 그렇게 이제 싼 가격에 땅을 뺏어서 개발해가지고 비싼 값에 팔고 해서 이익 얻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로 환원되게끔 이런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언급을 했죠. 어쨌든 1번 정도 보시면 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 그리고 3번 판례 꼭 또 체크하세요. 3번 판례 보시면 쭉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기 사업 시행자는 이제 공익 사업 시행하는 자예요. 자 읽고 지나가죠.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고 이럴 만한 공익 사업이다. 이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이제 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했거나 그 뒤에 또 사업 인정에 관련자들의 이익이 현재 비례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자 여기서부터 밑줄 쳐주세요.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대요. 응?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응? 그 앞서 공익 사업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에 근거해서 수용권 강제로 토지 뺏고 이런 거 있죠? 수용권 행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응?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 보시죠.